네, 이번에는 윤석열 캠프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캠프의 윤희석 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요, 김웅 의원과의 통화 내용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캠프에 계신 장제원 의원이 관련 녹취록 공개했습니다. 일단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중요한 건 최초 뉴스버스 보도에 없었던 내용이면서도 네네. 가장 결정적인 발언, 즉 윤석열 후보와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김웅 의원 발언이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발언이 나왔는데도 윤석열 후보를 의심하는 보도를 계속 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애초부터 네. 제 생각에 네. 이 뉴스버스라는 매체는 네. 아주 특정한 의도와 예단을 갖고 기획을 해서 보도를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쪽에서는 우연히 취재를 하다가 그 텔레그램 방을, 그 취재원의 텔레그램 방을 보면서 이 취재는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우연적인 계기로 취재가 된 게 아닐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취재 경위야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네. 취재를 한 이후에 이 보도를 하려는 어떤 기획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취재를 하면서 이것이 윤석열 후보와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김웅 의원의 발언 같은 것도 기자가 분명히 들었잖아요. 윤석열 후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보도를 강행했잖아요. 네. 그럼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의견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오늘 뭐 유승민 의원의 입장, 홍준표 후보의 입장, 또 윤석열 캠프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사건, 따옴표 쳐서 묻는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캠프 측 입장을 한번 간략하게 우리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네. 이 일은 윤석열 후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또 윤 후보는 결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저희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은 단지 오발장이라고 하는 것이 김웅 의원에게 전달이 됐고, 또 그것과 관련된 진실 게임 공방만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김웅 의원과 전달을 받았던 우리가 모르는 제3자와의 일일 뿐, 윤석열 후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누구에게 받았는지도 특정하지 않았고, 또 누구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도 오락가락 해명을 헷갈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일과 윤석열 후보와의 연관성은 그 어디에서도 소위 말하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다. 저희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입장이시고요. 근데 오늘 윤석열 후보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거기서 이제 사실은 한 발짝 더 나가서 여당 측의, 정부 여당 측의 정치 공작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까지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후보께서 직접 그런 말씀하신 건 없고요. 네네.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가 제기한 겁니다. 아까 그 공약 발표 전후에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어제도 좀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요? 예. 일부 검찰과 뭐 여당이 내내 해오던 일이다. 그런 정치 공작이다. 검사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권과 정치 검사들이 해오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거기에 정치 공작이라는. 그럼 정치 공작이라는 건 빼고요. 여권과 일부 검찰들이 해오던 일이다. 예, 그게 정치 공작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다른 취지인가요? 자, 저희의 입장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 단어가 좀 센데요. 정치 공작이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 중에는 작년에 있었던, 또 허위로 드러났었던 채널A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건은 해당 매체, 이 뉴스버스라는 신생 매체가 저희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했고, 10건이 넘는 기획 기사를 하나씩 여론 추이를 보아가면서 풀었어요.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도 이 매체의 대표와 취재 기자는 방송 등에 여러 번 출연하면서 본인들의 취재에 근거했는지는 몰라도 어찌되었건 저희에게 확인받지 않은 여러 사실들을 취재 후기 형식으로 마구마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언론의 보도 방식이나 진정한 언론인의 자세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보도가 있자마자
네. 여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왔고 검찰은 어떻게 했어요? 감찰 지시를 바로 내렸습니다. 네. 대단히 신속한 움직임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작년 채널A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면 결국 권력과 일부 언론이 유착한 것, 즉 권언 유착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았던 그것을 저희는 떠올리면서 여권의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그 김재원 의원 말씀 들어보면 이게 야당 내부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발생한 제보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사건이라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뭐 그렇다라고 딱 잘라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가능성을 그렇게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또 김웅 의원도 윤석열과 가장 최근의 말씀은 윤석열과 유승민을 다 죽이려는 내부의 어떤 정치적 모종의 기회가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는 내부에서의 어떤 그 모종의 기획이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저희가 그 사실관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네. 김웅 의원은 이런 말도 했어요. 뭐 해면 헷갈리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네네. 제보자를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말씀도 했고요. 네. 김재원 의원 말씀은 그야말로 본인의 생각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자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가 제보를 했던 네. 아니면 여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든지 간에 네. 저희 입장에서는 네. 이 제보 내용이 김웅 의원에게 전달이 돼서 어떻게 되었다는 그 진실 게임과 네.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연루되었다는 그 연결고리만 끊으면 돼요. 네. 저희가 이 진실 게임에 엮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구분해야 된다. 고발장이 실제로 손준성 검사로부터 고발장의 형식을 갖춘 문서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이 됐고 김웅 의원이 또 당내 누군가에게 전달을 했는지 여부는 그거는 사실 규명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윤 후보와의 관련성은 없다. 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윤 후보와 네, 거기서 연결고리가 없으면 네. 그 사실관계가 밝혀지든 안 하고는 적어도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고 네. 그 진실게임과 저희는 연관이 없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뭐 여당의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취지로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예. 이거는 뭐 정치 야당 내부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벌어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정도로 저희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여러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열고 있다. 여러 가능성을 열고 있는 것인데, 네네.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예요. 네. 저희를 걸고 넘어가는 이유는 사실관계 딱 하나입니다. 손준성 검사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줬는데 네. 현재 검사니까 네. 그 일이 있었던 작년 4월 현재 예.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 딱 하나의 사실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의혹을 더 씌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뭐 홍준표 의원도 말씀하시는데 검찰 출신들은 다 안다. 총장과 소위 과거 범정 수사정보정책기획관 사이가 어떤 사이냐. 총장의 눈과 귀가 되는 곳이다.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총장의 개입이나 지시나 방조 없이 본인이 그런 단독 플레이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의원도 굉장히 강하게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네네. 자, 작년 1월 8일에 네. 윤석열 총장 주변 검사들을 싹 정리했던 이른바 1차 추미애 검찰 대학살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네. 윤 총장은 지금 손 검사가 맡고 있는 그 자리에 네. 기존에 있었던 전임자 유임을 원했었는데 결국 인사가 나서 손 검사가 왔어요. 네. 그런데 이 고발장 전달이라는 일이 4월 3일에 있게 됩니다. 석 달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윤석열 당시 총장이 본인 가까운 검사들도 많을 텐데 그분들 다 제치고 굳이 대검에 온 지 석 달도 안 된. 그리고 이 수사정책정보관. 이 사람은 총장에게 직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검 차장에게 직보하는 사람입니다. 아, 형식상은 그렇죠. 예. 형식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직제가 그래요. 그럼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시는 총장의 눈곽이라는 말, 그 단어 하나로 모든 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네.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뒷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윤 총장이 정말 이 은밀하게 해야 되는 일을 네. 이렇게 먼 사람에게 또 김웅 의원이라는 별로 가깝지도 않았던 네. 그런 의원에게 시켜서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당에까지 고발을 하게끔 할 일을 했을까요? 이게 상식적일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윤 총장은 네. 당시에 윤 검찰총장은 네네. 수족이 다 잘려서 식물총장이란 말을 들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은 손준성은 친윤이 아니다. 차장 직제상 차장에게 보고하는 사람이지 직제상 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사람도 아닐 뿐만 아니라 1월 달에 원했던 본인이 1월 달에 원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친윤 검사로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적어도 예. 이렇게 은밀한 일을 시킬 만할 만큼 예. 가까운 검사는 아니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이런 일을 시킬 만큼 가까운 인사는 아니었다. 이거 손준성 검사가 굉장히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 상관없어요. 그럴 일은 없습니까? 아니 손 검사가 어떻게 생각하든 저희하고 관계없는 관계없는 일이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의 윤희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